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어지럼증 상담소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흥미로운 주제로 어지럼증 환자 진단이 있어서 MRI 유용성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현대 진단의학의 가장 총괄할 수 있는 진단법 중에 하나가 MRI 영상입니다. CT와 달리 방사선 노출의 위험이 없고 또한 비침습적으로 MRI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아마 질환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영상 진단법이 MRI를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머리에서 발까지 모든 부위에 다 찍을 수 있지만 아마 가장 많이 찍는 부위가 뇌, 머리, 두경부 MRI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MRI 찍는 데 있어서 가장 흔한 증상은 역시 두통, 어지럼이겠죠. 아마 전체 MRI 중에서 50% 이상이 두경부 MRI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MRI를 많이 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특히 어지럼증 환자에서 MRI가 어떻게 유용한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지럼증 환자에서 MRI는 큰 질환, 큰 질병, 뇌졸중, 치매, 뇌종양 같은 어떤 무서운 병이 없다는 것을, 즉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용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지럼증 그 원인 자체를 아는 데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결국은 이런 가성비 측면에서 어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먼저 MRI를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경우 MRI 찍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것이 오늘 주제의 오늘 내용의 주제입니다. 하나하나씩을 좀 살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영신경과 의원의 이영 원장입니다. 한 30여 년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어지럼증 환자 진로를 교수로서 하다가 작년에 개업을 하였습니다. 먼저 그림은 슬라이드를 같이 보겠습니다. 어지럼증 진단에 있어서 MRI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이 어지럼증이 왜 중요하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 두통 다음으로 흔한 증상이라는 측면은 역시 매우 어지럼증이 정말 흔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전체 평생을 살다가 2명 중에 1명 정도는 어지럼을 경험한다 할 만큼 어쩌면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지럼증 한두 번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증상이 가볍고 또 심하지 않아서 병원에 오지 않고 또 기억을 못할 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흔한 것은 이런 노년층에서 낙상, 넘어짐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노년층에서 어떤 넘어져서 골반 골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상당히 누워 계심으로써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합병증, 폐렴, 욕창 등과 같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흔히 있죠.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 이런 뇌졸중, 즉 중풍을 알리는 경고 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는 어지럼이 뇌졸중의 증상으로 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아마 MRI 찍는 목적은 이런 뇌졸중에 대한 염려 때문에 찍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통 다음으로 흔하다 하지만 실제 신경과 외래오는 환자들 중에는 두통 다음으로 어지럼증이 흔하고, 75세 이상의 어떤 노년층에서 1차 의료기관에 찾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75세 이상 노년의 50% 정도가 어지럼증을 호소한다 할 만큼 어지럼증은 아주 흔한 증상이죠. 그런데 이런 어지럼증도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이런 품격, 어지럼의 결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혹은 내 자신이 돌아가는 느낌의 어지럼을 현훈이라 합니다. 현훈. 이 현훈은 매우 중요한 것이, 현훈이 있다면은 귀에서 머리까지 가는 어지럼 신경, 즉 전정신경 이상을 시사하는 소견이죠. 그렇지만 이런 현훈 외에도 앞이 컴컴하고 아득해지며 기절할 것 같은 느낌,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이런 걸 실신전 어지럼이라 합니다. 현이 현기증 양상으로 올 수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위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띵하고 맑지 않으면서
그럴 때 몸이 흔들거리는 느낌, 뭔가 쓰러질 것 같은 불안감, 몸이 붕 떠는 느낌, 흔히 환자들이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또 좀 더 심하면 발이 땅바닥으로 푹푹 꺼지는 느낌, 이런 경우는 시민성 어지럼의 대표적인 양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 취한 사람처럼 정말 비틀비틀거리고 말이 어둔하고 어떤 손 동작 같은 섬세한 동작이 안 되는 경우는 흔히 소뇌실조라 해서 소뇌위축증. 그래서 어지럼증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저 어지럽다부터 해서 뭔가 돌아가는 느낌, 움직이는 느낌의 어지럼증, 그리고 아찔하고 쓰러질 것 같은 어지럼증, 뭔가 띵하고 맑지 않고 몸이 흔들거리는 어떤 불안감을 가지는 어지럼증, 또한 정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 어떤 구음장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지럼증이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여러 가지 어지럼증의 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움직이는 느낌의 어지럼증이 있는지를 인지할 수 있는 그것을 바로 현운. 그래서 제가 늘 어지럼증도 품격, 격조가 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물어봐서 어지럼의 결을 잘 찾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럼 환자들이 왜 어지럼증 환자들 MRI를 촬영하고 싶을까? 물론 대부분은 의사의 권유로 찍겠죠. 의사들 입장에서도 실제 중추성 어지럼, 뇌졸중 같은 이런 아주 위험한 병을 배제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의 권유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제 환자들도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지러우면 특히 중년 이후에 어지러우면 뭔가 큰 병, 뇌졸중, 뇌종양, 치매 등 심각한 질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질환의 염려 때문에 실제 MRI를 먼저 촬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큰 병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 이제 안심하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MRI가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큰 병은 아닌 것은 알았지만 그럼 내 어지럼증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주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거죠. 또한 환자들이 느끼기에는 구토를 하면은 뭔가 뇌출혈, 혈관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염려를 가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구토를 하는 경우, 내가 구토와 머리가 아프면서 어지러우면 이거 내 혈관 터지는 거 아니냐, 내 당장 죽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 이제 MRI 찍게 되죠. 그러나 사실 귀에서 생기는 말초성 어지럼증의 구토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결국은 찾게 되는 경우, MRI 찍는 경우 많고, 또 우리 대부분의 이제 일반인들도 뭔가 균형을 잡아주는 신경줄이 머리, 뇌에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낀다는 것은 머리에서 느끼니까 내가 뭔가 어지러면 느끼는데 그게 뇌 기능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지럼증 환자 MRI 촬영에서 얻는 가장 큰 거는 대부분의 어지럼증 환자에서는 큰 병, 즉 뇌졸중, 치매, 뇌종양과 같은 병이 아니다는 거,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그런 큰 병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서 어떤 안도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MRI가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때 실제 MRI를 찍었을 때 그럼 어떤 병변들이 주로 보이냐? 여기 보시면 소뇌 종양, 즉 뇌종양, 혹은 청신경 종양이라 해서 청력장애와 어지럼증이 오는 청신경 종양, 아니면 여기는 이제 소뇌 위축. 여기 보시면 소뇌는 요 부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나무 잎사귀 모양인데 이 소뇌에 이런 빈 공간이, 검은 공간이 있는 것은 소뇌 신경세포 위축이 되어 가지고 뻐끔뻐끔하죠. 이런 소뇌 위축증. 또한 대표적인 게 소뇌경색이죠. 허연 거 이건 뇌경색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뇌경색, 뇌종양, 그리고 소뇌위축증, 이런 병변들이 있을까 싶어서 MRI 찍게 된 거고, MRI 찍었을 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병변들이 이런 뇌졸중, 소뇌위축과 뇌종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지럼증 환자의 90% 이상에서 뇌 MRI는 정상입니다. 즉 어지럼증 환자가 머리에서 어지럼증을 느끼고 실제 이상이 있을 거로 생각하지만 19명 이상에서는 MRI가 정상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어지럼증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좀 부족하지만 먼저 생명 위협을 줄 수 있는 큰 병이 아니다는 측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즉 마음이 안도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MRI 기능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MRI를 찍었을 때 정상이 나타나느냐, 제가 이 슬라이드로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지럼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어지럼증이 올 수 있는 크게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귀에 있는 속기, 귀에 생기는 대표적인 병이 이석증이죠. 또한 머리, 우리 특히 머리 중에서 뇌주름이라 해서 숨골이랍니다. 숨골. 여기에 오는 대표적인 게 뇌졸중이죠. 그러니까 귀나 머리가 어지럼증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개는 이런 마음, 심리적인 측면이 상당히 어지럼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어지럼증이 심리적으로 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심리적인 측면에서 오는 이 불안, 우울, 공황장애가 주요한 것이 어지럼증입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은 우리가 복통이 있으면 복부 CT 찍을 수 있고 가슴이 아프면 심장을 MRI 찍으면 되지만 어지럼증은 사실 머리에서 발가락 끝까지 어느 부위에도 다 어지럼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지럼 진단은 매우 환자의 병력 청취가 중요하고 세 번째가 이제 마음이죠. 그 네 번째가 각종 몸 상태, 특히 자율신경 장애로 오는 기립성 저혈압, 이래서면 혈압이 떨어져서 오는 어지럼증, 또한 편두통, 이런 어떤 전신 몸 상태, 크게 귀, 뇌줄이기, 즉 머리의 문제, 마음, 심리적인 문제, 전신 몸 상태, 이런 4가지의 큰 영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 MRI에서 이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머리 쪽의 문제겠죠. 그 외에 어떤 뇌의 문제, 귀의 문제, 그리고 마음, 심리적인 문제, 이런 전신 몸 상태는 머리 MRI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 전체 어지럼 중에서 한 10% 미만, 특히 상급 종합병원에 오시는 어지럼증 환자 중에는 한 10%가 되지만 1차 의료기관인 개원가에 온 어지럼증 환자 중에서 MRI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는 거의 1, 2%도 되지 않는다 할 만큼 실제적으로 이 MRI에서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귀, 머리, 심리적인 문제, 이런 각종 몸 상태인데 전체 어지럼증 중에서 특히 귀와 뇌주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런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지럼이 많겠죠. 혀눈.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나 이런 몸 상태에서는 비회전성 어지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자가 어지럼이 왔을 때 회전성 어지럼으로 오는 경우가 한 반텀, 그 비회전성 어지럼으로 오는 경우가 반텀입니다. 전체 어지럼 중에서 이석증이 한 15%, 20% 차지하기 가장 흔하고 두 번째가 시민성 어지럼입니다. 그리고 편두통이 세 번째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이런 이석증, 시민성, 편두통, 자율신경 어떤 것도 MR에서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실제적으로 리퍼에서 다른 1차, 2차 의료기관에서 소개해서 오는 환자들 중에 몇 퍼센트 정도에서 가장 흔한 걸로 해서 세 번째가 이런 12% 정도 되는 혈관성 질환, 이 혈관성 질환에서 MRI 유용성이 있겠죠. 가장 흔한 것은 이석증입니다. 이석증이 한 24%, 두 번째가 제가 올린 시민성 어지럼이 한 20%, 그 혈관성 어지럼이 한 12%, 그리고 네 번째가 편두통입니다. 그러나 이 병원은 3차 리퍼 병원으로서 전국에서 많은 환자들이 소개돼서 오는 거고, 일반적인 1차 의료기관에서는 이렇게 12% 정도 되는 뇌혈관 질환 오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제가 오늘이 제가 이영신과 오늘 개원한 1년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체 저희 클리닉에 온 환자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어지럼증의 원인을 한번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가장 흔한 것은 이석증이었습니다. 이석증이 가장 흔했고, 두 번째가 역시 시민성 어지럼증.
저희 전문 클리닉에는 많은 그 다른 병원에서 좀 소개를 많이 합니다. 저희 어지럼 전문 클리닉이라서. 그래서 시민성 어지럼이 상당히 많이 있고, 세 번째는 편두통입니다. 30, 40대, 40, 50대 여성에서 편두통으로 인한 어지럼증. 그러니까 어지럼도 편두통이라고 라는 말이 있을 만큼 편두통은 두통에 국한된 병으로 오해하지만 어지럼증이 주증상인 편두통을 전증 편두통이라 합니다. 전체 편두통 환자 한 10%가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또한 어지럼증 환자 중에서 그 원인이 편두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희는 자율신경 클리닉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기립성 어지럼이 많습니다. 이 기립 어지럼증 환자는 연세 드신 분들에서는 기립성 저혈압이 그 원인이고, 젊은 10대, 20대에는 이제 빈맥, 기립 빈맥 증후군이라 해서 일었을 때 혈압의 변동은 없이 맥박이 분당 120배 이상 뛰든지 누워 있을 때보다 절대적인 맥박 횟수가 30배 이상 증가되는 이 기립 빈맥 증후군, 이렇게 해서 특히 10대, 20대 여성들이 많습니다. 기타 다른 뇌혈병이나 전정신경염 같은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지럼증 중에서 뇌혈관 질환이나 뇌종양 이렇게 오는 어지럼증은 사실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MRI가 정상인 경우 흔한 어지럼증 원인 세 가지를 이야기하자 하면 이석증이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시민성 어지럼증, 전증 편두통. 그래서 MR이 정상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어지럼증은 반드시 이석증을 생각해야 되고, 시민성 어지럼증 두 번째, 그리고 편두통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어지럼증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지럼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그래서 어지럼 전문가가 세밀한 병력 청취 및 신경학적 진찰을 해야 된다.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외래베이스에 오는 어지럼증 환자들은 대부분 그 급성기 증상이 조금 좋아지고 병원에 옵니다. 왜? 너무 어지럼증이 심해서 구토와 장이 놀라서 설사를 경우는 응급실로 가는 거지 외래 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제 혹은 이틀 전에 그 어지럼증이 일정 부분 정상이 소실되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이틀 전 어지럼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육화 원칙에 따라서 어지럼증을 자세히 재구성해야 되겠죠. 그걸 제가 어지럼증의 재구성이라 했습니다. 그 어지럼증 재구성을 하려면 결국 의사가 환자에게 자세한 병력을 물어봐야 됩니다. 즉 이틀 전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갑자기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지럼증이 생겼다. 그래서 가만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한 1, 2분 이내에 좋아졌다. 다시 고개를 들면 또 어지럽다. 이래 말하면 이석증이죠. 그러나 이제 병원에 오실 때는 이석이 좀 좋아져서 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경학적 진찰이 중요하고, 그 신경학 진찰 중에 특히 어지럼증 환자에서는 눈의 움직임, 눈의 불수의적인 안구 운동, 그걸 안구 진탕, 흔히 안진가죠. 그래서 어지럼 전문가 의사들이 어지럼 환자에게 눈을 보는 이유는 이 눈과 기는 서로 연결돼서 눈에서 어지러울 때는 안진이 많이 나타납니다. 안구진탕. 그 안구진탕을 잘 분석해서 귀의 문제냐, 즉 말초성 어지럼증이냐, 아니면 중추성 어지럼증이냐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신경 진찰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공감 능력입니다. 즉 어지럼증, 두통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의 그 괴로움을 잘 모릅니다. 근데 주위가 돌아가는 극한의 고통이 바로 어지럼증이고, 그래서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농담적으로 합니다. 특히 30, 40대 여성들, 편두통, 두통, 어지럼증 있는 분들, 겉으로 보면 멀쩡하기 때문에 시어머니 몰라주는 건 당연해도 남편조차 몰라줄 때 서운함이 묻어있는 병이 바로 어지럼증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의 공감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 공감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들어야 되겠죠. 경청의 자세로서 고통받는 환자에게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 그것이 의사의 공감 능력이고 이것이 진단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세밀한 병력 청취와 눈에서 나타나는 안진에 대한 진찰한 뒤에
하는 검사가 바로 전정기능검사입니다. 이 주관적인 어지럼을 객관적으로 원인을 규명하는데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 이 MR과 제가 여기 기능이라 적었죠. 전정기능검사. 이 전정기능검사는 사진을 찍는 게 아닙니다. 어떤 CT, MR 같은 영상이 아니고, 그는 MRI는 뇌의 형태를 보는 거죠. 제가 농담적으로 이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수박이죠. 이 수박에 씨가 몇 개 있느냐, 잘 익은 부위가 있냐, 좀 덜 익은 부위가 있느냐, 이건 형태를 보는 게 MRI입니다. 즉 뇌의 형태를 보는 게 MR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래 참 잘 익었다 싶어도 먹어보면 맛이 없는 수박이 있죠. 즉 달다 달지 않다는 것은 기능적인 관점입니다. 형태적 관점에서 잘 익은 수박이 결코 기능적으로 맛있는 수박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MR에서 형태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기능적인 측면에 떨어진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전정기능검사까지 한 뒤에 이 어지럼증의 원인이 중추, 즉 머리 병변이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 MRI를 하는 게 가장 이게 합리적이고 가장 순서입니다. 즉 어지럼증 진단의 순서는 어지럼 전문가가 환자의 병력을 잘 듣고 신경학적 진찰을 잘 한 뒤에 그 열린 마음을 가진 의사가 그 진찰 뒤에 어지럼증의 재구성을 한 후 어지럼 기능검사, 즉 전정기능검사를 통해서 이분의 어지럼증이 귀 수준에 있는 말초성 어지럼이냐, 아니면 중추성 어지럼이냐, 아니면 시민성, 심리적인 측면의 어지럼이냐를 판단한 뒤에 중추성 어지럼이 의심될 때 그때 MR을 찍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한 진단에 의한 단계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전정기능검사와 뇌 형태를 보는 MRI는 이 수박으로 비유하면은 잘 익었느냐, 썩은 부위가 있느냐, 씨앗이 수박씨가 몇 개가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은 MR이지만 먹었을 때 달다는, 즉 뇌의 기능이 어떻다는 것은 결코 MR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걸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좋아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어지럼 두통은 진단의 핵심은 MRI가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공감 능력. 그래서 어지럼 두통 진단 과정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한 소통 예술이다. 즉 환자와 의사 간의 소통을 기반하고 그 소통의 중심은 경청의 자세로 열린 마음의 공감 능력을 가진 의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면 뇌혈관 질환인 어지럼증의 원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R을 찍었는데 이상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MRI 찍는 테크니컬한 기법 중에서 이런 DWI라는 확산 강조 영상 MR을 찍지 않는 경우에는 급성 뇌경색에서는 정상이 보입니다. 물론 요즘 모든 MRI 찍는 센터에서 DW 이미징을 다 하지만 실제 이 DWI 이미징을 쓰지 않으면 뇌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뇌경색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TIA라고 일가성 뇌혈증으로서 어지럼증의 원인이 혈관 질환인데 그것이 5분, 10분 이내에 사라졌다 다시 반복했다 하는 이런 일가성 뇌혈증은 MRI 흔적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기중풍이라 해서 노년층의 고혈압, 당뇨, 흡연 등과 같은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에서 갑자기 청력 장애와 함께 어지럼이 오는 경우는 귀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이것은 뇌로 가는 혈관에서 귀로 가는 혈관과 머리로 가는 혈관이 어떤 아이카라는 혈관에서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첫 증상으로는 귀로 가는 혈관이 막힌 뒤에 다음에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것도 머리 뇌경색의 경고증이죠. 그러나 귀에 생기는 뇌경색은 아직까지 MR에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MR이 발달해서 뇌의 구조까지 보지만 아주 상업적인 목적에서 커머셜하게 흔히 쓸 수 있는 MR은 역시 뇌 MR이 발달되어 있고 이 귀로 가는 뇌의 경색을 보는 MR은 아직도 진단적 가치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참 이게 중요한데 뇌경색이 너무 사이즈가 적으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지럼증을 주정성을 하는 뇌졸중 중 첫 번째 MRI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무려 20%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확실하게 뇌졸중이 의심되는 경우는 첫 번째 MRI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후방순환계라고 숨골과 손에 특히 숨골 지역은 워낙 그 영역이 적어서 어지럼만 살짝 오는 그런 다른 증상이 없이 어지럼증만 오는 뇌졸중인 경우에 첫 번째 MRI에서 안 보이는 경우가 무려 20%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 어지럼증의 원인으로 생각하지만 MRI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 뇌혈관 질환이 아닌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대표적인 건데 이 첫날에 이 환자는 고혈압, 당뇨, 흡연을 하는 환자에서 5분, 10분 정도의 이런 짧은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MR을 찍으면 정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번 이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말이 어두나오고 우측 수족이 저리고 이럴 때 찍는 이 MR입니다. 이 첫 번째 이런 5분, 10분 정도 어지럼이 있을 때 찍었을 때 MR이 정상이다. 정상이라고 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뇌졸중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MR을 해석하는 의사의 능력이죠. MR을 해석하는 의사가 판단해서 이런 경우는 다시 촬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일가성 뇌허혈증, 미니 뇌졸중으로 오는 경우는 반드시 MR에서 이상이 없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측면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뇌이경색 기중풍인데 이분도 역시 이런 고혈압 당뇨 오래 있던 분인데 갑자기 어느 날 귀가 안 들리고 어지럼증이 왔어요. 첫 번째 MR은 정상이에요. 이 이미징이 아까 제가 올린 DWI 즉 DW 이미징에서 뇌경색이 전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일 병 없습니다 하고 집에 가면은 이틀 뒤에 전형적인 이런 뇌줄기, 숨골에 이런 하얀 뇌경색입니다. 뇌경색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은 실제 우리가 MR이나 어떤 어지럼증 검사도 그 해석하는 의사의 경험과 능력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MR에서 이상이 없다 해서 아이고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의사가 이 첫 번째 이 어지럼증과 함께 좌측 청력이 떨어질 때 이거는 뇌의 귀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이 머리 사진에는 보이지 않는다 뿐이지 중풍과 똑같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해서 이런 아스피린이나 이런 혈전약을 쓰면서 관찰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고려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어지럼증 진단에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거는 제가 대학 교수일 때 이제 논문 썼는 거지만 역시 이런 손으로 가는 특정 혈관이 먼저 귀로 가는 분질의 뇌이기 때문에 이 혈관이 막히는 경우에는 손의 혈관이 막히기 전에 이런 청력 장애와 함께 어지럼증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런 기중풍이라 하는데 귀중풍, 꼬마중풍, 미니중풍은 이런 건강의 빨간불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실제 이건 뭐 영어 논문이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어지럼증을 주정상으로 하는 어지럼증에 다른 증상이 없는 뇌졸중에서 첫 번째 MRI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12%, 그 뒤에 또 더 많은 연구에서 어지럼증을 주정상화한 뇌졸중 환자가 48시간 이내에 찍은 MRI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무려 20%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되면 다시 찍어야 된다 할 만큼 참 이 MRI에서 이상이 없다는 의미가 반드시 병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MRI가 전체 어지럼증 환자의 약 90% 이상에서는 정상이다.
그러나 MR을 찍어서 얻을 수 있는 큰 어떤 장점은 뇌졸중, 치매, 뇌종양과 같은 머리에 위험한 병이 없다는 것을 얻을 수 있음으로써 안심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MR이 상당히 유용하다. 그러나 그 어지럼증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한다는 측면에서는 MR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 그러면 결국은 MR을 찍고 안 찍고는 환자분의 판단이 아니라 의사의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하다. 그 의사의 진단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공감의 자세로서 이틀 전, 3일 전에 있었던 그 어지럼증이 의사의 머릿속에 재구성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어지럼증의 재구성이라 하고 그 재구성에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경청, 공감의 자세이다.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이런 귀에서 머리까지 가는 어지럼 신경의 기능을 보는 어지럼증 검사, 이른바 전정기능 검사를 통해서 평형신경의 기능을 파악한다. 그 평형신경의 기능을 파악한 뒤에 이것의 병변이 머리 쪽에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는 MR을 찍는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환자와 의사의 소통이다. 그리고 또한 이런 어지럼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하다. 또한 첫 번째 MRI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뇌혈관 질환이 아니라고 쉽게 단정하지 말자. 왜 숨골 같은 부위는 아주 머리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적고 여기에 아주 적은 뇌경색이 오는 경우에는 실제 병변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의심되는 경우는 다시 한번 촬영을 해야 된다. 특히 이런 혈관성 어지럼증이 5분, 10분 이내에 왔다가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일가성 뇌허혈증, 흔히 미니 뇌졸중인 경우는 MR이 당연히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병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 또한 중요하다. 또한 이런 청력장애와 함께 어지럼증이 와서 갑자기 귀가 안 들리고 어지럼증이 오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이 귀중풍, 즉 뇌이경색이다. 이것은 추후에 머리중풍, 즉 뇌중풍이 오려는 경고 증상이고 아직까지 현대 MRI로서 귀 안에 뇌의 구조를 자세히 보기는 미흡하기 때문에 첫 번째 MRI 이상이 없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나이,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혈관 위험인자. 저는 혈관 위험인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수도꼭지에 녹슬면 시커먼 물이 나오듯이 혈관에 녹슬게 하는 주범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담배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내 혈관이 탁할 수밖에 없고 뇌졸중 리스크가 올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얀 거, 요런 조그만 거, 요런 것들이 뇌경색인데 워낙 사이즈가 스몰해서 첫 번째 찍은 MR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심되면 다시 찍는 거고 이런 그 어지럼증만 단독으로 오는 경우는 대체로 숨골 쪽에 혹은 손에 아주 스몰 사이즈의 뇌경색이기 때문에 특히 판독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MRI 촬영이 꼭 필요한 어지럼증을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MRI 촬영 꼭 필요한 어지럼증은 이석증과 대비되어 이석증은 항상 딱 어떻습니까? 자고 일어날 때, 두 번째는 자려고 누울 때, 셋째는 자다가 몸을 뒤척일 때, 넷째는 선반 위에 물건을 보려고 고개를 뒤로 젖힐 때, 마지막에는 신발끈을 매려고 고개를 숙일 때, 이 5가지 동작에서 1분 미만의 주위가 돌아가는 어지럼증이 오는데 반해서 이런 그 혈관성 어지럼증은 머리 움직임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것좀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어지럽다. 혹은 밥을 먹다 어지럽다. 이런 경우는 특히 물론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노년층 이 위험 요소가 없는 20대, 30대, 40대, 50대 어지럼증 환자 MRI 찍을 필요 없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두통. 여기서 말한 두통은 그저 띵한 정도가 아니고 벼락 치듯이 수십 초 이내에 전격적으로 심한 두통, 망치를 얻어맞은 같은 두통, 진짜 터져나가는 두통. 그 세 번째는 어지럼이 하루 이틀 지나도 호전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앞에 잠시 소개를 해드린 일과성 뇌허혈증, 즉 왔다 갔다 5분 10분 이내에 어지럽다가 좋아졌다, 또 다음날 또 어지럽다가 좋아졌다. 이게 바로 머리가 알려주는 경고 신호죠. 이때는 MR 찍어도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병이 없는 게 아니고 이상이 없다고 중풍이 없는 게 아니죠. 또한 이거 중요합니다. 서 있을 때 중심을 잡기 어려울 만큼 심한 자세의 문제, 즉 어지럼증은 별로 없는데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넘어질 만큼 심하게 몸이 흔들린다. 이건 상당히 중추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노년층의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에서 벼락두통, 또한 머리 움직임이 없을 때 생겼다, 또한 심한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MRI를 촬영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두통, 어지럼증 MRI 보험 기준을 보시면 역시 나오죠. 벼락두통. 또한 어지럼증, 두통에서는 어지럼증 한개 동반되는 두통. 여기서 말하는 두통이라는 것은 그저 머리가 좀 띵하고 맑지 않고 뒷목이 묵직한 그런 정도의 두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 수면에 장애를 줄 정도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두통이고, 이 두통이 어지럼증이나 구토 혹은 특히 발열과 동시에 오는 경우는 보험 인정이 됩니다. 또한 각종 중추성 어지럼에 해당되는 이런 안진, 제가 이렇게 어지러울 때는 본인의 의지에 관계없이 눈이 움직인다 했죠. 그걸 안구진탕이라는데, 이런 중추성 안진, 결국 이거는 뭐 의사가 진찰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실조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앉아있기도 힘들 만큼 심하게 몸이 비틀거리고 넘어진다. 즉,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넘어진다. 즉,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 말했는 갑자기 귀가 안 들린다. 그러니까 물론 젊은 분이 갑자기 귀가 안 들리고 어지럽다고 이것이 뇌경색은 아닙니다. 결국은 어르신들, 7, 80 이상의 어르신들이, 그것도 고혈압,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서 이런 어지럼증이 있으면서 청력이 떨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MRI 보험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혈관성 어지럼을 포함해서 제가 그 이영신과에서 많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유익한 건강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 이형 어지러우세요를 치면은 이 안에 많은 동영상, 현재가 74개의 동영상이 있고, 주로 여기는 이제 제가 그 이런 뇌졸중과 연관되는 여러 가지 동영상을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갑자기 어지럽고 귀가 안 들린다면 뭐 귀 질환으로 착각하는 소뇌뇌졸중. 이거 잠시 말하면 소뇌뇌졸중인 경우는 어지러움 외에 다른 증상이 없어요. 흔히 말이 어둔하다든지 팔다리 힘이 없고 뭐 한쪽 수족이 감각이 이상하고 하면 누구라도 중풍인지 알 수 있지만, 아주 손에 조그마한 뇌경색이 오는 경우는 어지럼증밖에 없으니까 이걸 귀질환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의 뇌졸중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제가 이제 이런 그 유튜브를 소개 드리는 거는 뭐 제 거를 뭐 소개하고 뭐 저를 과시한 게 아니고, 우리 어지럼증을 앓는 우리 분들은 자기 병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병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자기 병을 알면은 한 의사의 설명도 더 이해하기도 쉽고, 또한 자기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바로바로 찾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가 많고, 비욘디 뭐 189만 명의 구독자가 있고, 제가 2023년도에 그때 처음으로 그 정진희 쇼에 한번 나갔을 때 그때 14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불과 2년도 채 안 되는데 40만 명이 구독을 많이 해요. 그만큼 요즘 건강에 대한 많은 관심이 참 많고, 많은 분들이 구독하시는데, 특히 40, 50대, 50, 60대, 60, 70대 어르신들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고, 이런 교수님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의 내용을 자기 거로 소화하는, 그래서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사실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MR 찍고 뭐 약 먹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 참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제가 이런 유튜브를 잠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제가 어지럼증 상담소를 지금 10번 정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가 3월 15일 저녁 7시인데, 이때는 이제 제가 주로
가장 위험한 어지럼증이 이제 뇌졸중 예방관리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 제가 어지럼증과 MRI의 유용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로 저의 30년 동산병원에서 어지럼증 교수의 경험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MRI를 찍는 거는 큰 병, 뇌졸중, 치매, 뇌종양, 뇌수막염과 같은 생명의 위협을 올 수 있는 병을 배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유용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이 아니다는 것만 들어도 환자분들 안심을 하시니까 저는 사실 이 상대 MRI 환자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장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 어지럼증 환자들 중에 MRI에서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 결국 이제 뇌의 병변이겠죠. 그런 경우는 전체 한 열에 한 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럼 나머지 90% 환자 이상이죠. 상급종합병원에서 연구된 게 10%니까, 그저 커뮤니티 베이스의 지역사회의 어지럼증 클리닉에서는 실제 한 5%? 제가 봐서는 5%도 안 될 겁니다. 1%도 안 되는데 5% 정도. 그것도 이비인후과 전문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에서는 거의 1, 2%밖에 안 되겠고, 신경과를 찾는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결국 어지럼증 진단이라는 거는 이런 환자의 병력을 어지럼증 전문가를 통해서 자세히 듣고 또 진찰한 뒤에 이런 어지럼증 전정기능검사, 전정이란 단어는 귀에서 머리까지 올라오는 어지럼 평형신경이 전정신경입니다. 그래서 전정기능검사, 중요한 것은 기능을 보는 거죠. 형태를 보는 게 아니고, 이 기능검사를 통해서 귀에서 머리까지 가는 전정신경 기능이 이상이 있는지를 파악한 뒤에 병력 청취와 함께 이틀 전에 있었던 어지럼증이 의사의 머릿속에 재구성이 되면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의사가 진단을 하는 겁니다. 가장 흔한 어지럼증인 이석증, 두 번째로 흔한 어지럼인 시민성 어지럼, 세 번째로 흔한 어지럼증이 바로 혈관성 질환 혹은 편두통, 또한 네 번째 자율신경 질환, 이런 질환들에서 이제 의사의 판단이 있어서 이분은 MRI 찍어야 된다 싶으면 MRI를 찍도록 소개를 한다는 거죠. 또 찍은 MRI가 이상이 없다고 머리 쪽에 문제 아닙니다 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했죠. 그 이유는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어지럼증만 단독으로 오는 뇌졸중은 대체로 숨골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숨골은 뇌 안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아주 적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뇌경색이 오는 경우에 첫 번째 MRI에서 20% 정도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어지럼증만 보이는 환자에서 어지럼증만 보이는 뇌졸중에서 첫 번째 MRI, 첫 번째라는 것은 정상이 있고 48시간 이내에 찍은 MRI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가 최고 20%가 보이기 때문에 의심되면 다시 한번 촬영을 해야 된다는 거고, 또한 이런 귀중풍이 있기 때문에 귀중풍도 당연히 뇌 MRI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어지럼증 전문가의 의사의 경험과 판단에 의해서 필요하면 다시 한번 찍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MRI 참 많이 찍습니다. 제가 제 주위에 보니까 MRI 한 번 안 찍은 사람도 많지만 한 번만 찍은 사람도 별로 없다라는 농담할 만큼 MRI를 많이 찍고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어떤 의사와의 상담과 소통을 통해서 의사와의 어떤 면담이 가장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 그걸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MR은 분명히 현대 진단의학의 총알로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저희 병원에 오는 이석증 환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와서 이석증이었지만 실제 MR을 먼저 찍고 나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왜? 내가 큰 병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 머리가 괜찮다니까 그날부터 참 잠을 잘 잤어요 할 만큼, 우리가 이런 현대의학의 참 정말 아주 이기인 MRI를 잘 활용하면은 여러 장점이 있고, 그런 그 가운데서 이제 어지럼증 환자와의 상담이 어지럼 전문가 의사와의 어떤
상담이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지금부터 잠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조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좀 발을 올려서 한 번씩 보겠습니다. 예, 귀에서 어지러운 거랑 저혈압 어지럼증의 차이가 뭔가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BJ 대천사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귀에서 어지럼증은 귀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즉, 현운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이. 그러나 기립성 저혈압은 어지럼의 결이 그게 아니고, 일어날 때 어찔하고, 띵하고, 머리가 맑지 않고 서러지고 힘이 빠지는, 그러니까 어지럼의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은 중요한 건 일어서는 행위, 기립 때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누우면 좋아집니다. 근데 귀에 생기는 대표적인 병이 이석증은 누워도 어지럽고 일어나도 어지럽죠. 즉,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지럼의 결이 다르다. 하나는 주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어지럼이다. 기립성 저혈압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앞이 컴컴하고 쓰러지고 힘이 없고 어찌한 느낌으로 온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분이 주셨습니다. 이명정도 3년 되고 어지럼이 걸을 때 힘이 잘 어질어질해서 힘들어요. 잠을 푹 못 자면 더 어지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자, 이거 맞습니다. 이거 이명이라는 거는 귀에 소리가 나는데, 어지럼증은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어지럼을 일으키는 크게 네 가지의 어떤 분야가, 영역이 있죠. 하나는 귀, 하나는 머리, 세 번째는 이런 심리적인 상태, 심리적인 어떤 불안,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상태, 시민성, 네 번째는 각종 전신 몸 상태라 했죠. 전신 몸 상태 중에 하나가 수면입니다. 우리가 어지럼증은 잠을 못 자도 어지러울 수 있고, 또 하나는 장염, 설사, 코로나, 폐렴, 심지어 협심증의 증상으로도 어지럼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즉, 어지럼증 워낙 다양한데, 잠 푹 못 자면 어지러운 거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걸을 때 힘들어요. 이분은 아마 시민성 어지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안, 우울, 심리적인 측면에 대한 한번 체크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지러우니까 눈도 맑게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어지럼증이, 제가 이렇게 어지러우면은 눈이 흔들린다 했죠. 그걸 안구진탕, 안진이라 합니다. 안진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려면은 가장 선명한 시력을 유지하는 망막이 물체의 포커스 맺혀야 되겠죠. 그런데 눈이 흔들흔들거리면 망막에 어떤 사물, 내가 보지 않은 사물에 눈을 포커싱을 못하기 때문에 흔히 시력이 떨어졌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흐려진 거죠. 맑지 않고. 그래서 어지러우면은 당연히 눈이 맑지 않게 보이는 거는 맞습니다. 예, 우리 용원 선생님은 비타민 D 주사를 지금 맞고 있고, 어지럼증 약도 어지러울 때만 먹고 있습니다. 예, 비타민 D 주사를 맞는 이유는 아마 이석증이 있어서, 이석증 예방에 가장 중요한, 환자들이 이래 말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석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제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뼈를 단단하게 하라. 즉, 이석은 칼슘에 된 돌 덩어리고, 이 돌이 떨어지는데, 이 칼슘이, 질 좋은 칼슘, 완제품의 칼슘이 만들어지려면 비타민 D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주사를 맞고 있는 거는 제 어지럼증 전문가의 제 관점에서는 이석증 예방에 좋고, 또한 골다공증 당연히 비타민 D 치료해야 되겠죠. 어지럼증도 약도 어지러울 때만 먹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만성적으로 생기지 않으면 어지러울 때만 먹는데, 자, 여기서 하나 참 또 강조하겠습니다. 어지럼증 약이라 하는데, 어지럼증 약은 사실 어지럼증 약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마 박영훈 씨가 말하는 건 보나린 같은, 흔히 멀미 방지제를 말하는데, 우리가 어지럼증 약으로서 보나린 같은 그런 약들은 귀에서 머리까지 가는 어지럼 신경의 이상으로 오는 어지럼증에만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말한 시민성, 불안, 심리적인 측면의 어지럼증, 앞에 있는 기립성 저혈압 어지럼증, 전혀 어지럼증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지럼증 약이라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지럼증 약 중에 흔히 보나린이라는 약은 시민성 어지럼증과 기타 여러 어지럼증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환자들이 이걸 잘 모르고 어지러울 때 먹는 약은 하나 정해진 거라 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또한 어지럼증이 심할 때는 약을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지럼증 약 효과가 좀 떨어지고, 물론 이석증도 어지럼증 약으로 치료하는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지럼증 약은 이석증은 이석을 제자리에 넣는 것이 중요하고, 물론 메니에르 병 같은 이런 병을 예방하기 위한 어지럼증 약도 있죠. 그래서 어지럼 증상 완화제가 뭐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그때그때만 자셔도 되겠습니다. 오용도 씨는 이번 주만 갑작스럽게 어지럼이 넘어질 뻔 10번이 있었다. 심하시네. 설 연휴 이분은 연세가 어떠신지, 여러 가지 어떤 혈관 위험 요소가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넘어졌다는 것이 낙상할 정도로 심한 자세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 한번 방문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런 어지럼증으로 낙상이 되면 여러 합병증이 오기 때문에 신경과 전문의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넘어져서 허리까지 다쳤다. 이건 아마 제 생각에는 머리 쪽에 문제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우리 박용훈 쌤은 연세가 65세라고 말씀을 하셨고, MRI로 시신경이 얇다고 그랬는데 CT로 웬만큼 보이나요? 생활 이야기 보니 MRI는 시신경이 보입니다. 시신경에 어떤 얇다 혹은 시신경 주변에 염증이 있다 다 볼 수 있지만 CT는 못 봅니다. 시신경을. 그래서 CT는 시신경 못 봅니다. 결론적으로. 편두통이 심하면 기가 멍멍한 느낌이 든다. 예, 편두통 증상은 두통이 가장 흔하지만 어지럼증도 있고, 어지럼증보다는 드물지만 기먹먹함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두통으로 인한 기먹먹함은 우리 기먹먹하면서 어지럼이 오시는 대표적인 병이 뭡니까? 메니에르 병이 있습니다. 메니에르 병. 그때는 기먹먹함이 자주 오고, 결론적으로 편두통도 기먹먹한 느낌이 더 올 수는 있지만 두통, 어지럼만큼 흔한 증상은 아닙니다. 우리 오영도 선생님은 90세, 이 선생님은 연세가 있으시고 해서 저는 꼭 그 신경과 전문의 한번 추천을 원합니다. 금정 선생님, 시민성 어지럼증은 그럼 어떤 약을 먹어야 합니까? 예, 제가 또 어지럼 상담소 한 5번, 6번째 때 시민성 어지럼 상세히 이야기하려고 하면, 시민성 어지럼증은 대부분 약물치료 70~80% 좋아집니다. 가장 흔한, 많이 쓰는 약물은 흔히 말해서 우울증 약인 SSRI 계통의 행복 호르몬인 우울증 약물을 씁니다. 우울증이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시민성 어지럼의 가장 기본적인 발생 기전은 뇌신경 회로가 예민하고 민감해져서 평상시에는 불편하지 않는 정도의 약간의 자극,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든지, 걷는다든지 이럴 때도 어지럼을 느끼니까, 그런 경우 시민성 어지럼증은 항우울제 이런 약을 쓰면은 대부분이 좋아집니다. 단 여기서 최소한 3에서 6개월 정도 쓰고, 결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다 좋아집니다. 근데 이 시민성 어지럼증 환자들 제가 걱정하는 게 큰 병 아닐까, 중풍, 치매 이런 거라도 걱정을 하지만, 시민성 어지럼증은 시민성 어지럼증은 아무리 MRI 찍어도 안 나옵니다. 이거는. 시신경이 얇으면 어떤 거로 치료해야 합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시신경의 위축을 말하는지 각종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떤 거로 치료할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신경과에 특히 이런 신경안과학을 전공하는, 혹은 안과에도 신경안과학을 전공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제 가서 상담을 받아서 어떤 의미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지럼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원인과 함께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오늘 이런 상담을 통해서 또 봤지만 여러 종류의 어지럼증이 있고, 또한 매우 힘드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제가 어떤 어지럼 상담소 10번의 어떤 강의를 통해서 환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호흡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에 많은 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3월 15일엔 가장 위험한 어지럼증인 뇌졸중. 아마 제일 관심이 많을 겁니다. 우리 여러 시청자분. 한 50대 이후에 여러 선생님들이 다 이 뇌졸중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특히 저는 어지럼증의 주증상인 뇌졸중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관리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니까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요것으로서 저희 강의를 마치고 3월 15일날 다시 어지럼증 상담소 3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